저희 회사가 닉항, 내캉, 바다캉, 즉 바다의 모든 생명과 수산물과 융화를 꿈꾸는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잠시 제 개인 생활을 잠시 이야기 드리면 저희 본가에서 저희가 독립을 하고 저희 애들을 키우면서 경산이라는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시골에서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촌스러워져요. 그래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대구에 원룸촌으로 갔는데 주변이 술집이에요. 그래서 또 이사를 했어요. 다시 이사를 하니까 재개발 지역이에요.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사람인 우리도 그 삶의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또는 이사를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양식이든 아니면 자연산이든 수중 생물들도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생명들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중에 있는 생명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생명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가지는 생태계를 응용한 복합 양식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연구자라기보다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처럼 어부입니다. 바다에서 어부를 활동하는 어민이에요. 연구자라기에는 제가 좀 과분한 치고 지금 저희들이 다양하게 어업에 관련된 기자재, 그 다음에 양식장치 다양한 걸 개발하면서 현재 2021년도에 벤처기업을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 그 다음에 순환구조대 활동, 그 다음에 어선, 지금 현재도 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로 수중 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동해에도 보면 멍게 양식이 있습니다. 수화식 양식입니다. 근데 동해 수화식 양식을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슬퍼요. 왜? 고수원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태풍에 의한 피해도 상당히 심각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멍게 수화식의 경우 외줄에 다량의 멍게가 모이다 보니까 길어야 3년이 넘어가면 무조건 출하를 하든지 아니면 물렁증이나 기타 병에 의해서 멍게 스스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멍게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냐? 첫째는 수온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상이 나빠지더라도 그 기상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멍게들도 생명인데 좁은 데서 사는 게 아니라 넓은 데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멍게만이 아니라 생태계가 돌아가는 사이클, 멍게가 배설한 멍게 유기질 배설물을 해삼이 섭취를 하고, 해삼이 섭취했는 유기질 배설물이 무기질로 바뀌면서 해저류나 플랑크톤이 먹을 수 있는 생태계적인 사이클, 그 사이클을 유지해 줌으로써 지금 바다가 사막화되어 가고 황폐되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발하게 되는 게, 지금 기존의 수화식 양식장을 본다면 보시다시피 푼톤 또는 뭐라 그럴까 갑자기 이제 까먹었습니다. 저는 위에 있는 저런 스티로폴들이 파도나 이런 거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하를 할 때 되면 이런 식으로 한 줄 전체를 가져와서 출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굵은 거, 작은 거, 중간 거 다 섞여서 한 번에 출하를 하게 되는데, 지금 표층 고수원에 대해서는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남해, 서해, 동해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보시다시피 스티로폼이라든지 파도에 의한 파손,
심각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상 풍력, 그 다음에 해마다 입식을 하지만은 3년이 되면 무조건 출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밀집된 공간에서 자라다 보니까 둥근 모양이 아니라 길쭉한 모양. 우리가 수산물 시장에 가면 멍게가 자연산이냐 양식이냐 구분하는 거는 멍게 길쭉하냐 둥그냐 그 차이를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합 양식이 사실 불가능해요. 할 수는 있습니다. 밑에 가서 뭐가 있는지 보면 되는데 그건 의도적이 아니라 워낙 수심이 깊은데 고수온을 피하기 위해서 수심 40m 이상의 바다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 복합 양식이라는 의미가 사실 퇴색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스티로폴이나 기타 밧줄 등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포항에 가면 오돌이라는 곳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아마 주최를 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에 멍게를 기둥 형식에다가 팜사 그 코코아 그 안에 있는 그 섬유질로 팜사에다가 감아서 양식을 했는데 문제는 감 맞는 자리에는 멍게가 나는데 콘크리트 부분에는 멍게가 하나도 안 붙었다는 거죠. 몇 년이 지났는데 왜? 멍게가 붙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파도가 치니까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버렸어요. 왜? 시멘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돌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표준 고수온이 있는데도 아까 보신 것처럼 멍게가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콘크리트는 안 붙었지만은. 그리고 시설도 콘크리트 일부 파손은 되었지만은 아직 시설에 있어 갖고 세출포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강한 파손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상 풍력에 있어 갖고는 전혀 피해가 없다 싶을 정도로 거의 크게 피해를 안 입었어요. 그 다음에 번식 같은 경우에도 자연산과 동일하게 약 12년까지 재장 키울 수 있는, 아직 1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4, 5년 됐기 때문에 하지만 자연산은 12년까지 클 수 있다는, 그 다음에 자연산과 비슷하게 둥근 모양의 큰 멍게가 형성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촌계에 가면 마을업에 우리가 머구리, 일명 머구리라 하는 관리선이 다 있어요. 그 관리선들이 수심 약 15m에서 20m 사이에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큰 것만 채취하다 보니까 멍게들이 밀집에 의한 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 양식이 주변에 멍게가 배설한 배설물에 의해서 해삼이 상당히 다른 데보다 빨리 크고 큰 해삼들이 많이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훼손에서 갖고는 사실 시멘 성분에 의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거를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알다시피 철제 구조물은 바닷물에서 상당히 녹슬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빠른데도 불구하고 철이온이라는 그 성분이 바다에 그렇게 크게 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을 철제 구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 때 밖에는 팜사로 쭉쭉 감아서 표면이 시멘트나 매끈한 구조가 아니라 유생들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저희 바닷가에 가면 우리가 자연산 미역 채취할 때 어민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절대 미역 돌 닦을 때 깨끗이 닦지 마라. 깨끗이 닦으면 미역 안 붙는다. 두들두들한 팜사에 한 달도 안 돼서 미역이 자라고, 한 달도 안 돼서 열압이 크고, 한 달도 안 돼서 멍게가 자라는 거예요. 왜? 너무 잘 붙으니까. 그리고 파도가 심할 때 태풍이 오더라도 조류에 의해서 고정식이 아니라 위에 있는 봉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심한 회전은 아니죠. 왜? 해류가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에. 왜 유동성을 줬느냐? 고정식에 대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이라도 움직였을 때 해류를 스쳐 지나가는, 비껴 지나갈 수 있도록 구조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청 고수원에 있어갖고는 고수원의 피해를 전혀 안 입어요. 바닷물은 10m 이상만 되면 3개청으로 수온청이 나누어져요. 표청은 따뜻한 물, 중간청은 따뜻한 물과 찬물의 교류, 바닥청은 거의 찬물. 그러다 보니까 고수원에 대한 피해를 전혀 안 입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설, 회전식이다 보니까 파도가 태풍이 오더라도 큰 피해를 안 입을 것이다. 실제 안 입었고요. 해상 풍랑에도 마찬가지고 번식도 자연 번식이 해갖고, 자, 여기에는 밤 사이에 줄을 감았는데 막 번식을 하다 보니까 다음 해에 되면 다 따고 나면 또 다시 줄을 감아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하니까 유생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밤 사이에 붙어요. 아시다시피 멍게는 암수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가을이 넘어서면 수온이 낮아지면 그때부터 유생을 분출을 해요. 근데 그 유생들이 어딘가 붙을 때가 있어야 올챙이처럼 생겼는 게 뿌리를 내리고 멍게가 형성이 되는데 붙을 데가 없다는 거죠. 근데 팜사에는 붙어요. 왜? 팜사가 유생들 빨리 잘 붙도록 만들었는 밧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양도 밑에 있는 돌에 붙는 자연산과 아주 똑같아요. 왜? 순간 컸는 걸 막 골라서 솎아주듯이 따주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머구리 그분들이. 그 다음에 출하시기는, 수하식은 1년에 딱 2달을 출하를 해요. 1년 365일 파도만 치고 잠수기 배가 뜰 수가 있고 머구리가 작업만 할 수 있으면 365일 다 작업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결국은 수하식에서 생산하는 양이나 1년 내도록 생산하는 양이나 오히려 1년 내도록 생산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면에서 갖고도 수하식으로 했는 거는 양식이다 보니까 2,000에서 5,000원까지 편차가 상당히 심해요. 자연산은 최소 4,000원부터 8,000원까지 편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크기도 크고 자연산에 대한 또 맛이 또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복합양식,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정식 입상식과 같은 원리로 멍게가 배설한 유기질 배설물을 해삼이 먹고, 그리고 아까 이 시설에다가 문어, 우리가 항아리라 그러죠. 문어 시설, 장어 시설,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면 이제 하나의 바다 목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수산물이 자라면 옆으로 퍼져나가서 주위가 모두 바다 목장이 되고 울창한 해조림이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걸 어디다 적용할 것이냐, 내수에서는 약 70%를 남해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약 한 20%는 동해에서 하는데, 남해가 다 팔리고 나면 없으면 동해 거 사러 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냐? 여름철이에요. 폐사할까 봐서 싸게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해에서. 그래서, 그리고 약 1년에 7,000톤 정도를 일본에서 수입을 해요. 왜? 우리나라 물량이 없으니까. 여기서 시장이 보이실 겁니다. 출하 못하는 때 출하를 할 수 있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 우리 물량으로 대처할 수 있다면 어업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과죠. 이제는 기르는 잡는 어업이 아니라 뭔가 기르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산물을 길러야 할 때라는 거죠. 물론 전복, 다양하게 실뱀장어 다양하게 많지만은 어디든지 지역에 맞는 특색에 맞는 수산물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동해에서는 멍게, 동남아에서는 멍게가 최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최상의 식품이 되지 않겠느냐. 이걸 이용해서 다양하게 멍게 비빔밥, 젓갈, 잡채 아주 많은 식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멍게를 가지고. 그
또 하나의 2차 산업으로서 또 발전할 수 있는 1차에서 멈추지 않고 2차 가고 이게 또다시 B2B, B2C로 간다면 3차 산업이 되겠죠. 그래서 업인들이 이야기하는 일반인들은 이해 못하는 6차 산업 1, 2, 3차를 합쳐서 6차 산업이 이 산업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수입에 있어 갖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량만 대체를 하더라도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해양 환경에 있어 갖고는 기존의 백화현상, 시멘트, 콘크리트에 의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해양 고온에 따라서 바닷물과 만나서 만들어지는 석회 이걸 최소화시키고 바다 목장 그런 형성으로 그 다음에 바다 수산 동식물이 자연스럽게 포자가 입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부자 되는 어촌 어민들이 적어도 할 일 없어서 놀지 않고 잡을 고기가 없어서 불안해하는 그런 어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잠깐 들고 왔는 게 있어요. 여기에 선을 못 붙였는데 5월 25일 날 해양수산부에서 제1차 자율관리업 종합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봤는데 여기에 세부 추진에 보면 이 자율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온갖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율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종류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마을업입니다. 마을업은 우리가 흔히 어촌계를 알고 있죠.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마을업은 수심이 약 15m에서 20m 이내예요. 그 사람들이 마을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없어요. 잡을 고기도 없고 전복을 깔아도 자 전복이든 치어든 1년에 1억 원씩 2억 원씩 막 집어넣는데 바다가 가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큰 고기 먹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바뀌어서 그 치어들이 바다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이제 우리들이 미래 식량을 준비하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냐. 해양수산부에서도 지원할 때 무작정 아무 때나 치어를 방류하라가 아니고 적어도 치어가 살 수 있는 곳에 방류하라. 그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가 대부분이 해양에 관련되어 있는 특허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아까 우리 앞에 발표하셨는 이강수 박사님이 말씀하셨는 부유식 시설물의 그런 것처럼 부유식 바지선 제가 이번 사업에 3가지가 선정이 됐는데 부유식 바지선 그 다음에 요번 수상 양식장치 수중 양식장치 그 다음에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입니다. 어민들이 물에 빠졌을 때 빠져 죽지 말라고 만든 옷. 제가 업인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들. 이제는 사실 박사님들 계시지만은 저는 업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연구자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울 정도예요. 하지만은 현장에서 만들었는 거를 많은 분들이 사업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현장에 부여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조금 길고 우리 애들 이야기를 해드렸지만은 적어도 우리도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섭취하는 수산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잘 키워서 먹어보면 훨씬 맛있고 훨씬 좋을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을 제가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많은 시간을 빼앗고 어떻게 보면 하소연 비슷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긴 시간 감사합니다.